자, 오늘은 이차함수 배울 건데 일단은 중3 때 했던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리뷰하고 들어가 볼게. 일단은 y는 ax제곱 해서 개형부터 일단은 정리를 합시다. 이게 가장 기본 개형이지. 그럼 이거는 a 값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두 개가 나와. a가 만약에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기억나? 아래로 볼록하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양수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겠지. 기억나지? 이게 가장 기본 그래프. 요거는 a가 음수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뭐라고 해? 요런 점 뭐라고 불러? 이차함수에 꼭지점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일단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꼭지점을 지나는 선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얘 y축이겠지. 기본 그래프니까 꼭지점을 지나는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이거야. 알겠어?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슨 도형? 선대칭 도형이야. 예, 선대칭 도형.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선대칭 도형이라는 게 이런 뜻이야. 자,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걸? 선대칭이면 예를 들어서 얘 대응점 있지. 얘 대응점. 얘 대응점이 여기 아니냐? 그러면은 이 대응점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뭐 여기 90도가 되고 뭐 길이 같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x좌표가 뭐 5였다면은 여기가 0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문제 풀 때 많이 써먹을 거다 이거야. 대칭성에 대한 거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걸 평행이동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y는 ax제곱 그래프를 만약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저거 식이 좀 바뀌거든요. 너네 이거 기억나냐? 저 기본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은 식 어떻게 바뀌어? y는 a의 x 빼기 m의 제곱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 혹시 기억나? 아, n제곱이 아니라 n 이렇게 바뀌는 거 기억납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그래프가 그냥 여기 있다고 쳐봐요. 자, 여기 기본 그래프지? 아니다. 이렇게 그리지 말고 실선으로 그리자. 자, 여기 기본 그래프야. 내가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근데 뭐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할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진단 말이야 지금. 그럼 이렇게 옮겨졌을 때 일단 꼭지점의 좌표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x좌표가 m이야.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n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n,n으로 옮겨지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너네가 꼭지점 읽는 거는 돼 있을 거 아니야. 요거 꼭지점 우리가 m,n이라고 읽잖아요. 꼭지점 읽을 땐 어떻게? 2차식 0되는 x값이랑 그거 집어넣어서 y값 계산해서 읽잖아 우리가. 이해돼? 그래서 식을 저렇게 써줘야 된다. 알고 있어야 돼. 괜찮니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쟤를 이제 전개를 해봐. 식을 전개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되거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표준형이라고 해.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이차함수 표준형. 그 다음에 아래처럼 뭔가 전개해서 나타낸 거를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형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일단은 꼭지점을 구하고 싶으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과정이 이렇게 돼. 이거 a로 두 개로 묶어요. 이렇게 a로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써. 그 다음 완전 제곱으로 만들려면은 뭐 절반 제곱한 거 더 있다 빼잖아 우리가.
그럼 제 a분의 b 절반하면 2a분의 b잖아.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그거 제곱해. 그럼 4a 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세 개로 일단 완전 제곱이 되거든 얘가. 그럼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에다가 빼기 더하기 c에서 저거 곱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면 4a분의 b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과정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2ab분의 b, c 빼기 4a분의 b제곱 이런 식으로 꼭지점의 좌표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는 외워놓읍시다. 뭐를 외워놓을 거냐면은 얘 있지 얘.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 이거 그냥 좀 외워두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가 지금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니? 저렇게 일반형의 표현에서 꼭지점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기본은. 근데 내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는 완전 제곱식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그냥 꼭지점만 알면 되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좀 빠르게 구할 수 있게 저기 네모 박스 쳐놓은 거 있지. 요거 좀 암기해놔. 요거 그냥 문제풀이용으로.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근데 이거 어렵게 할 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그냥 근의 공식 앞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네 근의 공식 외워봐. 어떻게 외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외우잖아. 딱 그 부분이야 여기가. 알겠니?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둡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너네 혹시 추계방정식이라는 용어 들어봤지? 자, 선대칭이 되는 선을 우리가 축이라고 하잖아. 선대칭이 되는 선을 축이라고 하는데 이 녹색 연두색 직선을 우리가 식으로 쓸 수 있거든. 그걸 이제 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쓰라고 하면은 뭘 쓰라는 거냐면 그냥 꼭지점에 x좌표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x는 이거 x라고 쓴 거다. x는 m이라고 쓰면 돼. 알겠니?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우리가 만약에 축의 방정식을 써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합시다.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ax제곱 배운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 y는 ax제곱 뭐 bx 더하기 c 이런 이차함수가 있었을 때 여기에서 a하고 b하고 c의 부호 잡는 방법 이거 배운 적 있었거든. 그래서 a의 부호는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결정하면 돼요. 이거는 아볼이냐 위볼이냐 이걸로 부호를 정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c는 y 절편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는 축의 위치를 보고 잡으시면 되는 거야. 부호 잡을 때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런 상태에서 얘가 지금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다고 쳐봐요. 한 번은 이런 게 있었고 한 번은 이렇게 생겼어. 그냥 요거 두 개 한번 해보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야. 이것도 해볼게. 자,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지? 그럼 아래로 볼록하면은 a는 양수야. 됐지? 그 다음에 저기 x에다 0 집어넣어봐. x에 0 집어넣으면 y절편 나오거든.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c값이 나오겠지. 근데 y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 있잖아. 현재 여기가 c거든.
그러니까 C는 양수야, 음수야? C는 음수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B만 잡으면 되는데 B는 이렇게 잡는 거야. 자, 요거 축 보이니 축? 이거 축의 방정식 한번 써보자 우리가. 그럼 이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근데 축이 어쨌든 y축보다 오른쪽에 있지.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 값이 현재 양수라는 거거든. 맞지?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 값이 양수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가 이미 양수잖아.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이미 플러스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요 마이너스 b 부분이 플러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저거 두 개를 나눴을 때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b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b는 음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잡는 거야 얘는. 그래서 b는 음수다. 됐나? 한 번 더 해볼게.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얘가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지. 그러니까 a는 뭐겠어? 음수겠지 이번에는. 그 다음에 c 한번 체크해보자. C는 절편 보면 돼요. 여기 절편. 여기가 0이니까. 그럼 C는 양수지? 그러면은 이제 B를 찾을 때는 대칭축 보는 거야. 그럼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근데 지금 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게 음수인 거 보이잖아 니네가. 근데 A가 이미 음수란 말이야. A가 음수니까 여기는 이미 플러스지. 음수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놨으니까. 그러면은 B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겠지. 그래서 B도 음수가 된다. 보호 잡는 것까지는 할만하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르치지 않나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면 뭐 중3 때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같다라고 해서 여기도 같다라고 해서 B의 부호 잡을 때는 축의 위치가 다가 다른 쪽이야.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다른 거냐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이거는.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A와 B의 부호는 반대가 되는 거고, 결국 해보면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그냥 결국 해보면 A와 B의 부호는 같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2차 함수 작성이야. 이거 함수 작성하는 거 잘해야 되거든. 자, 그럼 첫 번째, 예를 들어 꼭지점의 좌표가, 한번 내가 상황을 만들어 볼게. 꼭지점의 좌표가 2,3이야. 됐지? 그 다음에 1,0을 지나. 이런 2차 함수식을 내가 한번 작성해 볼 거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가 제일 쉬워. 그냥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A로 잡고 이거 x 빼기 2에 제곱 써주고 3을 쓰면 돼. 근데 얘가 1,0을 지난다며. 그럼 대입하면 돼. 자, 그래프 문제 풀 때는 지난다고 하잖아. 지나는 거는 대입이야. 무조건. 그래서 대입하면 돼. y에다 0 대입, x에다 1 대입. 그럼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 2차 함수식 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 이런 상황이면은 2차 함수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축의 방정식이 그냥 축방이라고 쓸게요. 축방이 x는 1이야. 그리고 얘가 2,2하고 마이너스 1,1을 지난다고 쳐봐. 요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2차 함수식 어떻게 쓰면 되냐면 y는 일단 최고차 모르니까 a라고 치고, 너네가 이 축의 방정식에서 써있는 이 x값이 꼭지점의 x좌표인 걸 알아야 돼. 그럼 꼭지점의 x좌표 하나 살려서 이렇게 쓰고 y좌표는 모르니까 이렇게 잡고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일단 2,2를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대입하는 거야. 그럼 2는 a 더하기 b. 그럼 식 하나 나오지? 그 다음 마이너스 1,1 지난다고 했으니까 또 대입하는 거야. 1은 4a 더하기 b. 됐지? 그래서 이걸 연립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a 더하기 b를 여기다 쓰고 연립해. 이거 빼버려. 그럼 마이너스 1은 3a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 그러면은 저기다 대입하면 돼. 그럼 b는 3분의 7이 되는 거야. 그럼 저기다 대입하면 돼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분의 7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돼. 추계 방정식이랑 두 점을 줬을 때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지나는 세 점을 줄 때도 있어. 뭐냐면은 0,0과 1,2와 뭐 마이너스 1,3을 지난다라고 했어. 만약에 조건이 이거야. 지난다가 좀 이상하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저 조건에서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이걸 설정해 둔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얘를 다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조건을 줬을 때는. 그럼 0하고 0 대입해 보면은 c는 0인 거 알 수 있고, x에 0 집어넣고 y 0 집어넣어봐. 그냥 c 0 나오잖아. 하나 끝났고, 그러면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남아있는 상태에서 x에 1 대입하고 y 2 대입하면은 a 더하기 b는 2라는 거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해. 그럼 a 빼기 b는 3이라는 거 얻을 수 있어. 자, 이걸 변변 더해. 자, 그럼 2a는 5가 돼서 a는 2분의 5가 되고, 그럼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그래서 저거 대입해서 2차 함수식 마지막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지나는 세 점을 줬을 때는 어떻게 쓴다?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설정해 놓고 쟤를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지나는 점을 두 개를 줄 건데 되게 특이한 점을 줄 거야. 어떻게 줄 거냐면은 2,0하고 4,0을 지난대. 아이고. 그 다음에 또 몇 칸만 몇 할까? 그냥 3,2도 지난대. 이렇게 조건을 주잖아, 만약에. 그럼 이때는 좀 위에 거랑 느낌이 달라. 왜 느낌이 다르냐면은 2,0이랑 4,0은 어느 축 위에 있어? y좌표가 0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들이겠지. 그럼 얘는 x절편이야. 지금 나한테 x절편을 준 거야. 그럼 x절편을 줬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최고차 하나 딱 잡고 x 빼기 2, x 빼기 4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3,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돼. 그럼 2는 a에다가 여기 3 대입하면 앞에 1 나오고 쟤는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나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a가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저기다 대입하면 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2, x 빼기 4.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3 때 배운 거 중에서 2차 함수식 쓰는 거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자, 꼭지점이랑 지나는 점 줬을 때는 그냥 꼭지점 살려서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a 정도는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을 준 거는 꼭지점에 x좌표를 줬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런 나머지는 대입을 통해서 끝내면 되고, 이렇게 지나는 3개의 점을 줬을 때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다 대입해서 풀면 되고, 좀 특별하게 x절편을 줬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식을 쓰셔야 돼. 그리고 나머지 조건을 이용해서 나머지 미지수 하나 잡으면 되고. 여기까지 됐을까? 일단은 여기까지가 중3 때 배운 거 그냥 간략하게 한번 정리한 거야.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고 좀 더 해볼게. 자, 여기 봐봐. 특강 1번 문제. 자, 그냥 내가 어떻게 푸나 봐봐, 문제를.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아니 뭐가 있다고?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대.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4,-7이래. 그랬을 때 요 a, b의 값을 구하래. 야, 나 어차피 꼭지점의 좌표만 알고 있으면 되겠잖아, 지금.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아까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 배운 거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거 외워놓으라고 했지. 어떻게 된다고 했어?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몇 a분의 2a분의 b 이렇게 구하면 꼭지점의 x좌표 나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y좌표 쪽은 안 외워도 되거든. 왜냐면 그건 대입해서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냥 공식으로 할 거야. 자, x좌표 구해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a분의 a는 최고차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얘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거 갖다 쓰면 돼요. 여기다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b값 갖다 쓰면 돼. b값은 1창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1창의 개수가 4a지 지금. 요렇게 갖다 쓰시면 돼요. 이게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법. 그러면은 이거 계산을 해봐. 그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딱 a만 남어. 그래서 a가 몇이겠어? 그러면은 a가 그냥 4인 거야. 하나 끝났지. 그럼 a가 4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a가 4인 거 저기다 대입해.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 일단 대입해 놓고 생각하자.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a가 4였으니까 얼마야? 16x 빼기 16에다 3 곱하면은 48이지. 마이너스 48 빼기 b제곱 빼기 6b가 되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래? 그치, 마이너스 7이라고 했지. 그럼 y좌표가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x 자리에다가 다 4 집어넣고 4 집어넣고 하면은 여기에 그냥 마이너스 7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됐을까? 그래서 한번 해볼게. 대입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여기다 4 대입하면은 16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마이너스 32. 16에다가 4 곱하면은 64 빼기 48 빼기 b제곱 빼기 6b. 이게 일단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하나씩 계산을 해봅시다. 자, 요거 계산을 하면 얼마 나와? 64에서 48 빼면 16이지. 16에서 32까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6 되겠지?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기자. 그럼 b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9는 0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러면은 b 더하기 3의 제곱이 0이니까 b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럼 a하고 b를 곱하래. 그럼 a하고 b를 곱한 값은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추계 방정식의 x는 1이야. 그럼 이거는 뭘 준 거다? 꼭지점의 x좌표 값을 준 거야 지금. 그러면은 함수식을 일단 이렇게 쓰면 되겠네. y는 a에 됐지? 그 다음에 얘가 뭘 지난대? 마이너스 1,0과 4, 마이너스 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자, 지나는 점은 뭐 하라고 했어? 대입을 해라. 문제 풀 때. 그럼 대입을 합시다. 그럼 0은 저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a 더하기 b가 나와서 일단 b는 마이너스 4a 하나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a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대입해. y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고 x에다가 4 대입해. 이렇게 나와. 그럼 따라서 a가 얼마겠니?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저거까지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 3번 가볼게.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자, 일단 부호 파악할 수 있는 것부터 파악해 놓자. 일단 a는 뭐야? 부호가 위로 볼록하니까 a는 음수. 그 다음에 c는 y절편 체크하면 되니까 양수. 그 다음에 b는 자, 축의 위치가 어디 있어? 다른 쪽에 있지. 그럼 이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b의 부호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일단 세 개는 찾고 들어갑시다. 자, 그럼 가볼게. 자, 첫 번째 거 a하고 b 곱하면은 0보다 작대. 맞아, 틀려? a는 음수고 b는 양수래. 그럼 두 개 부호가 반대니까 곱하면 음수 되는 거 맞지? 얘는 옳은 거야. 근데 이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 답은 아니야. b하고 c 곱하면 양수래. 이거 맞지? 그럼 이것도 옳지 않은 건 아니니까 답은 아니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보다 크대. 자,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한번 생각해봐.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a는 음수고 b는 양수고 c는 양수니까
얘가 음수고 얘는 양수고 얘는 양수니까 양수가 더 많으니까 0보다 크겠지 라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라고 이해해야 돼? 뭐라고? 그걸 좀 더 크게 자신있게 얘기해봐. 맞았으니까. 뭐라고 이해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X에 1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계산되는 Y값이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에서는 함수값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그러니까 3번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써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은 X에 뭐 대입한 1을 대입한 함수값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함수값은 뭐냐면은 y좌표 값이야 얘들아. 함수에서는 이건 y좌표 값. 그러면 저 그래프를 봐봐. 자, x1이 어디쯤 있겠니? x1이 한 이쯤에 있겠지. 그러면은 요거 대입한 y좌표 값을 보고 싶으면은 여기가 x가 1이라고 쳐봐. 그러면 요 점이야. 요 점의 y좌표 값 보면 돼. 자, 요 점의 y좌표 값이 0보다 크겠어 작겠어? 0보다 크겠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양수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찾는 건 아니야. 패스. 자, 4번 봐봐. 그러면은 야, 4번은 뭐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x에 몇 대입한 함수값. 그렇지. x가 2일 때 함수값을 보란 얘기야. 그럼 x에다 2 대입해봐. 여기 있지. 요거 함수값 얼마야? 0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맞는 거야. 됩니까? 자, 그럼 이제 5번이 문제인 거야. 5번. 야, 5번은 여기다 뭐 대입했는지 잘 모르겠지. 3, 4번이랑은 조금 다르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갑자기 4C가 나오잖아. 그지? 그럼 저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봐. 자, 마이너스 2 몇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a제곱 4a 그 다음 마이너스 2b 플러스 4c 나오면 안 되네. 내가 저걸 만들어낼 거니까 이거 4배 해. 4분의 1배. 자, 요거 4분의 1배 해볼게. 그러면 4분의 1a 빼기 2분의 1b 더하기 c 되지. 이거 양변에 4분의 1 곱해서 이거 이렇게 부등식 바꿔도 돼, 안 돼? 바꿔도 되지. 저 위에 5번 부등식을 양변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모양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은 뭐 대입했는지 보이지 이게. 저 밑에 함수식에다 뭐 대입한 거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거지. 그래서 얘는 x에다가 뭐 대입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함수값을 우리가 조사하면 된다. 혹시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저 부등식의 모양을 좀 바꾸자고. C를 어쨌든 1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됐죠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디 있을 거냐면은 여기 한 이쯤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한 함수값은 어디 있어? 여기 보면 되겠지 요거. 0보다 크죠? 근데 얘는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내가 찾고 있는 답이 5번인 거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여기는. 이해돼? 넘어가 볼게.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아니야, 니네가 할 수 있을까? 넘어간다 그냥.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온 내용인데,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기가 이제 엄청 중요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 여기 단원명이 뭐냐면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라는 건데 누구랑 누구의 관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라는 걸 배울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나중에 너네 고등학교 2학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항함수의 미적분 같은 걸 배워. 그럼 그때는 이제 몇 차 함수를 배우냐면은 뭐 3차 함수나 4차 함수 같은 걸 배우거든. 그러면은 그때도 알게 될 거야. 3차 함수랑 4차 함수도 결국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과 관계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뭔가 생각을 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 배우는 과정이랑 완전히 동일해. 그냥 뭐만 차이가 있는 거냐면 함수가 달라지고 방정식만 바뀌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방식이랑 다 동일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못하면은 결국 나중에 가서 미적분도 못하게 될 거고, 응?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내가 얘기한 적이 있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딱 목표가 정해져 있거든. 목적이 있어. 고교 과정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그냥 미적분을 가르치고 싶은 거야 너네들한테. 그러니까 현대 수학의 가장 꽃이 미적분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그거를 지금 너네들한테 학습을 시켜주려고 커리큘럼이 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막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배우거든. 그거 풀이하는 거. 그거 왜 배우냐면은 3차 함수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중에 미적분 하려면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할 줄 알아야, 자기가 풀 줄 알아야 막 교점도 구하고 막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그냥 공통이라고 배우는 거잖아. 그냥 교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는 실제로 내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기초 수학이라고 해서 그때도 이제 아마 고등학교 2학년 과정부터는 이제 좀 배운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1학년 거는 거의 교양 수준. 이걸 알아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잘 이해를 해야 돼. 여기는 암기하는 데가 아니야. 내가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할 건데 방정식하고 함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서, 방정식을 우리가 수학에서는 대수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함수 같은 그림 같은 거는 기하라고 부르거든. 그럼 이 대수랑 이 기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잘 이해를 하면 그냥 일반적인 문제는 그냥 정말 쉽게 풀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결국 나중에 또 2차 부등식이라는 것도 나오는 건데 그것도 어쨌든 대수랑 기하의 관계거든. 그럼 거기서도 이제 어려운 거야. 근데 이해가 되면은 거기서도 그냥 할 만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 알겠니? 근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정말 하나도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냥 애들이 자꾸 외우려고 해서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 지도하고 나서. 관심 있게 잘 들어봐. 진짜 별 얘기 아닙니다. 들어보면. 알겠어? 해볼게 얘. 지금부터. 자, 내가 만약에 너네들한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고 쳐봐.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 좀 그려보라고 했어. 예를 들어. 근데 그리는데 x절편을 구해서 그리라고 했다고 쳐봐. 그럼 x절편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니? 어디에다 0 대입하지? x절편 구할 때는? 그렇지, y에 0 대입하는 거야. 알겠니? x절편 구할 때는 y 0 대입. 그래서 내가 x절편 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y 0을 대입해.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을 뭐라고 불러? 야, 이런 식 5글자로 뭐라고 불러 우리가? 뭔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맞아?
그래서 나 2차 방정식을 푼다 지금. 풀어볼게. 자, 이렇게 풀면 되겠지 우리가. 그럼 x값이 얼마 나와? 2 또는 얼마 나와? 이렇게 나오지. 아니 맞아 아니야? y다 0 집어넣어서 x값 구했잖아. 그럼 x절편 두 개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몇 컴마 몇? 몇 컴마 몇? 그럼 1 컴마 0이랑 2 컴마 0 이게 x절편일 거 아니야? 돼? 그래서 그거 찍어서 그린다. 그럼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예,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x절편은 내가 이미 구해놨잖아. 여기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1 컴마 0이죠. 여기 좌표는 몇 컴마 몇이야? 2 컴마 0. 너네 이렇게 그릴 거 아니냐고 지금. 맞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x절편에 집중을 좀 해보자. 저 그림에서 x절편에 집중 좀 해보자고. 이 x절편이 1하고 2였다며. 그지?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야. 이 x절편이라는 거는 저 2차 방정식을 일단 해를 구하다 보니까 x절편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그걸 줄여서 x절편. 맞지? x절편은 방정식의 근이야. 이게 일단 오늘 수업의 첫 번째 핵심이야. 이해 안 돼? 지금 이거 x절편 근인 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 있냐고. 너무 당연하지? 이거 세뇌시켜야겠다. 이거 세뇌 수업을 해야 돼요. x절편은 뭐라고 이제? 우리한테는 방정식의 근이야. x절편은 방정식의 근. x절편은 분명히 그림상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이지. 기하. 방정식의 근은 대수. 연관이 있는 거야. 알겠어? x절편은 뭐? 방정식의 근. x절편은 방정식의 근. 이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 이제 문제를 풀려면. x절편을 근이라고 생각해서 방정식 영역으로 끌고 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먼저 배우는 거야. 어차피 함수를 한다는 건 방정식을 한다는 거거든. 알겠니? x절편은 뭐다? 방정식의 근이다. 이 개념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첫 번째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로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판별식 배워봤어 안 배워봤어 우리가? 판별식 배워봤지? 자, 판별식의 용도가 뭐였어? 지금 니네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알고 있는 판별식의 용도가 뭐야?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아니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지를 판별할 때 쓰는 식이었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도 쓸 수 있는지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네가 기억할 건 이거야. x절편은 근이야. 알겠지? 그거 잘 생각하면서 들어봐. 이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자, 위치 관계라는 거는 그냥 만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하고 뭐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스토리라고 그냥. 그러면은 자, 내가 편의상 그냥 기울기는 양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해볼게. 내가 뭘 그릴 거냐면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차함수 그래프 하나를 그릴 건데, 일단
기울기는 양수로 가정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거야. 그럼 어디로 볼록해? 모양이. 자, 기울기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아니, 어렵다. 아래로 볼록하지? 아니, 왜 너네 모른 척해? 맞아, 아니야. 기울기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자. 아볼이잖아.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뭐 이렇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앞으로는 이렇게 만나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지. 쟤는 뭔가 점을 막 뚫고 지나가잖아, 그지? 근데 쟤는 약간 그런 모양은 아니잖아. 이런 거를 이제 접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저렇게 만나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접한다. 알겠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은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어차피 셋 중에 하나 아니겠어? 됐어,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봐. 자, 아까 X절편은 뭐라고 했어? 근이라고 했지. 자, 우리가 X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0 넣고 이렇게 방정식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있는 상황은 이렇게 읽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왔으니까, X절편도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다시.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는 것을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무슨 근이 나왔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서 이렇게 만난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이 이해가 되니 지금? 이해가 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가 2차 방정식은 아니지만 어차피 X절편을 구하려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조사했을 때 판별식이 어때야 돼? 1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커야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판별식의 용도는 일단 되게 단순하게 2차 방정식의 근이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 아니면 뭐 서로 다른 두어근을 갖냐, 아니면 중근을 갖냐, 이거를 판별하는 역할에만 그쳤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용도를 확장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확장할 수가 있냐면, 어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아볼 때도 판별식이라는 걸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교점은 근이기 때문에 결국 얘기가 다르지가 않다 이거지.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얘 판별식을 조사했을 때 0보다 크겠어, 작겠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알겠니?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X절편이 두 개 나왔어. 아,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구나.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판별식이라는 거는 저 위에 있는 함수식 갖고 만들 거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알겠니?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봐봐. 자, 두 번째 교점이 어때? 하나밖에 없죠. 이게 중복된 근이라는 거야.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그럼 얘는 판별식이 어떻겠어? 0이겠지. 그 다음에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 봐봐. 쟤는 뭐야? 그냥 X축하고 교점이 없지. 자, 실근이라는 건, 실수라는 건 실존하는 수잖아, 그지? 우리 눈에 보이면 그거는 실근이야.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가상이야. 저게 허근인 거야. 알겠어? 실근이 없는 거야. 아니, 너네 생각해봐. 너네 y는 x제곱 더하기 1그래프 알지? 이거 어떻게 생겼어? 꼭지점이 0,1이라서 이렇게 붕 떠 있잖아. 근데 니네 이거 x절편 구하려고 해봐. 실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 떠 있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 그럼 얘는 판별식이 어때야 돼? 그치, 0보다 작아야겠지. 너무 당연하지 이게.
이걸 외울 필요가 있나? 아니 외울 필요 없잖아 얘들아. 근데 애들이 이걸 그냥 외운다니까? 진짜로? 그냥 외워서 내가 어떻게 푸는 애들을 많이 봤냐면은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이 세 번째 그림 보잖아? 그럼 애가 어쨌든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다니까 뭔가 큰 느낌이 나나 봐. 그래서 그냥 저거 3번 보고 야 이거 판별식 어때? 라고 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라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냥 외운 거야 이거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지. 그냥 간단하잖아. 절편 근인 거 이해되잖아. 그러면 3번 그림 보면 아 헉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괜찮겠어? 3번 그림 보면 뭐? 헉은 첫 번째 그림 보면 아 서로 다른 주식은 이게 좀 떠오르면 된다 이거야. 문제 풀 때. 넘어가 되죠? 수빈아 이해되냐 지금 이 말이? 괜찮니? 그럼 요 개념을 조금 확장을 해볼게 이제. 그럼 우리 이제 여기까지는 합의가 된 거야. 뭐냐면은 X절편이 근이라서 우리가 판별식을 가지고서 위치관계도 따져볼 수 있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된 거지 지금. 자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확장을 해보면 아주 기가 막힌 걸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잘 들어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해봐도 돼? 해도 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됐지? 이거 y는 x 제곱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 직선 하나가 있어. 뭐 그냥 요런 직선 하나 있다고 해볼게. 아니 하얀색으로 하지마. 하얀색으로 해. 요런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y는 3x-2야. 예를 들어. 됐지? 그러니까 요렇게 있다고 쳐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뭘 구하고 싶냐면은 교점이 구하고 싶은 거야. 요 두 그래프의 교점. 그럼 너네 혹시 이거 교점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아나? 중3 때 해본 적 있나 이거? 알아 몰라? 저 두 그래프 교점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너네들? 기억 안 나나? 기억나나? 선규 기억나? 몰라? 그냥 시험 보고 다 던져버렸어? 자, 교점을 구하라는 거는 너네 잘 생각해봐라. 이 교점은 뭘 구하는 거냐면은 얘랑 얘 저 두 놈한테 내가 어떤 똑같은 x값을 대입해서 똑같은 y좌표 값이 나오는 데를 찾으라는 거야 이게. 생각해보면 맞지? 예를 들어 뭐 여기다가 2를 넣고 여기다 2를 넣으면은 y좌표 값도 똑같아 안 똑같아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3을 넣어 여기다 3을 넣어 그럼 y좌표 값 똑같냐? 이건 안 똑같지. 그러니까 지금 교점을 구하라는 거는 저 두 개의 함수식에다가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똑같은 y좌표가 나온 데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은 그냥 y좌표 값이 똑같은 데를 찾는 거니까 얘는 y좌표 값이 x제곱으로 계산할 거 아니야. 얘는 y좌표 값을 3x 빼기 2로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y좌표 값이 같아지면 되니까 저걸로 그냥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 이렇게 저 두 개의 y좌표 값을 같게 해주는 x값을 찾으면 돼. 그래서 저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냥 이 방정식을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자. 함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세운 방정식을 교점 방정식이라고 부를게. 알겠니?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니까. 다시 한번.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두 개의 함수식을 같다라고 놓는 방정식을 세워서 구하는 거야. 다시 한번.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두 개의 함수식을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세워서 교점 구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걸 줄임말로 그냥 교점 방정식 구한다고 할게. 그럼 교점 방정식 구한다는 얘기는 두 개의 함수식을 같다라고 놨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교점 방정식을 만들고 이거의 해를 구하면 돼요. 해를 구해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고, 이거 인수분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x값이 얼마 나와? 1하고 2 나오지. 자 실제로 여기 x에다 1 대입해봐. 여기다 x1, x2 넣어볼래 한번? 여기도 x1, x2 넣어봐. 자 y좌표값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값 하나는 1이고 하나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이렇게 교점 방정식을 풀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y좌표값은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당연히 똑같겠지. 왜냐면 어차피 내가 그걸 구한 거니까 그냥 둘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저기다 1 넣으면 1 나오니까 교점의 좌표가 1,1,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2,4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교점을 일단 구할 수 있는 거야. 까지는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잘 들어봐. 그럼 결국 교점도 근이네. 지금 과정을 보면 교점도 근인 거 아니야? 왜? 교점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교점 방정식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교점도 이제 근이라는 건 알겠어? 교점은 근이야. 써줄게 또. 교점은 근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교점의 y좌표가 근인 게 아니라 교점의 x좌표가 근이야. 자 교점의 x좌표는 뭐? 근. 다시 이것도 개념이야. 아까 x좌표인데 근이라고 했지. 교점의 x좌표도 결국 근이야. 교점의 x좌표 근, 교점의 x좌표 근, 교점의 x좌표 근, 교점의 x좌표 근이야. 교점의 x좌표 근이야. 교점의 x좌표 근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해 볼게. 아니야 우선 이거부터 하고. 교점의 x좌표 근이야. 자 그럼 잘 봐. 요런 이차함수 하나가 있어요 지금. 그럼 직선이 이제 세 개를 그릴 건데 이 이차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는 셋 중에 하나야. 어떻게 셋 중에 하나냐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식을 뭐라고 쓸 거냐면 이거 조금 올려서 쓰자. n은 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해볼게. 됐지? 자 그러면은 자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한번 찬찬히 봐봐. 1번 그림은 이차함수랑 여기 있는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맞아 아니야? 그럼 그거를 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는 방정식을 세운 거야. 왜냐면 이게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을 다 이항시켜서 정리를 하면은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나올 건데,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우리가 d라고 가정을 하면 1번 상황은 교점이 두 개니까 d가 0보다 큰 거겠네. 맞지?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지 지금.
그 다음에 2번 상황은 저렇게 만나는 걸 접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D는 0이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 D가 0보다 작은 거겠네. 그럼 또 판별식이 모두 사용할 수 있냐면 판별식을 2차 함수 그래프가 이 직선하고 위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를 사용할 때 판별식이라는 개념을 또 꺼낼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이것도 여전히 다 근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래서 위치 관계는 결국 방정식의 근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갈 거야. 원래 이거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반씩 잘라서 두 번에 그냥 끝낼 거거든.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강의를 할 거니까 그때까지 끝낼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야 막상 오늘 배우고 별거 없어. 그냥 중3 때 내용 한번 리뷰를 한 다음에 요거 알려준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하고 이제 문제 풀어보자 우리가. 자, 오늘 배운 게 뭐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라는 걸 배웠는데, 어떤 2차 함수가 있을 때 x절편을 구하는 과정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x절편은 근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가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의 위치 관계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얘가 근이니까, 자 이런 그림을 보면 그냥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허근이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판별식의 부호를 잡을 수 있어야 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 보면은 허근이니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 관련된 얘기인 건데, 우리가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교점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점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그게 교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되는 건데, 그럼 결국 교점도 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역시 판별식으로 위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거야. 만약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접하는 거니까 너는 중근, 이거는 안 만나는 거니까 너는 허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됐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푸나 봐봐. 자, 이런 그래프가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데 지금 딱 봤더니 절편이 여기 보이니? x절편이 얼마야? x절편이 얼마야? 아니 x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2랑 4잖아.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x절편은 근이야. 알겠어? 근이 얼마? 그러니까 얘 0으로 해서 근 구하면 얼마? 마이너스 2하고 4. 그래서 그냥 근과 계수 관계로 푸는 거야. 자, 두근의 합이 얼마? 2. 그걸 우리가 계수로 계산할 수 있지. 그게 몇 분의 몇? 마이너스 2분의 a겠지. 지금 내 말 이해돼? 네. 그럼 a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4. 그 다음 두근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8. 그거 근과 계수 관계로 구하면 2분의 b.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16. 이렇게. 이해돼? 절편은 근이니까 그냥 방정식 때 했던 플레이를 하면 된다고 우리는.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지. 자, 내 말 잘 들어봐. 함수잖아 여기는. 함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딱 텍스트를 읽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지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그림을 그려. 너네가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잘, 되게 문제 풀 때 그래프 그리는 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그렇게 문제를 잘 안 풀어봐서. 근데 실제로 쉬운 문제야 그림 안 그려도 막 풀 수 있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전에서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을 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림을 엄청 그려야 돼 얘들아.
그래서 내가 그냥 가이드를 주잖아. 내가 문제를 딱 읽었는데 어떻게 풀지 딱 설계가 되면은 안 그려도 되는데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그리고 보는 거야, 함수 문제는. 알겠니? 얘 어디로 볼록해? 얘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지? X축하고 이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만나게 그리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러면은 이차함수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일단 마인드가 뭐냐면 대칭축이야. 알겠어? 이차함수 풀 때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뭐? 대칭축이라고. 대칭축. 대칭축이 있냐 없냐, 그걸 내가 일단 당장 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꽤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부터 항상 관찰해야 돼. 얘 대칭축이 x는 3인 거 이해돼 안 돼? 여기 보시면 알잖아. 함수식 보시면 니네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냥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만들 거 아니야? x제곱 빼기 6x니까. 자, 2차 함수 문제 풀 때는 어디부터 본다? 대칭축. 2차 함수 문제 풀 때는 일단 대칭축의 정보부터 먼저 보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그럼 여기가 x가 얼마야? 3이지. 아이, 됐어 안 됐어? 3이지. 그럼 여기 길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A에서 B까지 길이가 얼마래? A에서 B까지 길이가 얼마래? 2루트 2래. 야, 그럼 거기서 거기까지 길이가 2루트 2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루트 2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야? 루트 2겠지. 그럼 이 좌표 몇 컴마 몇이겠냐? 3 플러스 루트 2겠지. 이게 되냐 지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표는 얼마겠니? 3에서 루트 2만큼 뒤로 갔으니까 3 마이너스 루트 2겠지. 까지 이해됐어? 그럼 x절편은 뭐라고 했어? x절편은 뭐라고 했어? 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다 0 집어넣어서 방정식 만들었을 때 그 두 근이 3 더하기 루트 2랑 3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야. 근데 K를 구하래. 그럼 K는 지금 상수항이야. 그럼 상수항은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너네가 배워봤잖아. 상수항은 두 근에 뭐랑 관련이 있어? 두 근의 곱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럼 저 두 근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저 두 근의 곱이 얼마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7이죠. 근데 우리가 두 근의 곱을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면 얼마야? K 빼기 3이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럼 K 빼기 3이 얼마겠어? 7이겠지? 따라서 K는 얼마야? 10이다. 넘어가도 되지? 자, 그 다음 3번 해볼게. 자, 2차 함수 그래프의 위치 관계 관련된 문제다.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자, 그러면은 내가 그냥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저거 어쨌든 아래로 볼록하니까. 자, 1번 문제는 이걸 원하는 거고, 맞지? 2번 문제는 이걸 원하는 거고, 3번 문제는 이걸 원하는 거지?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읽으라고?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실근. 돼? 그러니까 너의 판별식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겠지. 얘는 중근이라고, 얘는 허근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럼 판별식을 쓸 건데 1창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판 쓰면 되겠지? 자, 그럼 4분의 D를 조사해. 그럼 4분의 D는 1 빼기 K야. 이게 현재 판별식이야. 자, 그럼 1번 문제 풀 때는 1 빼기 K가 뭐보다? 0보다 크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K는 1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얘는 등호니까 K는 1인 거고, 얘는 K가 1보다 크다 하면은 3번 문제 끝이야. 넘어가도 되니?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 해도 돼? 자, 4번 문제 봐봐. 2차 함수 그래프랑 여기 있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2차 함수 그래프랑 저기 있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배웠어? 이 교점을 구하려면은 뭘 세워야 된다고? 그래프의 교점 구하려면 뭘 세워야 된다고 했어? 교점 방정식 세워야 된다고 했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래프가 만나면은 걔네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걔네를 함께 봐야 돼. 방정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 이렇게 만난다고 했으니까 너네는 문제 풀 때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부터 해야 돼. 얘랑 얘를 이렇게 연립해서 교점 방정식을 만들어 놔야 돼. 됐지? 근데 그 다음 문장을 읽어봤더니 교점의 하나에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 그럼 이건 나한테 뭘 준 거냐면 근을 준 거야. 이 방정식에 근을 준 거라고 지금.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근을 줬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루면 돼? 근은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게 5단원에서 배운 거잖아. 근을 직접 주면 대입하라고 배웠잖아. 대입하면 되는 거야 저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k가 5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 그럼 k가 5라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자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이렇게 돼. 그래서 x 플러스 2 x 빼기 1은 0이 돼서 실제로 근을 구해보면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와. 근데 마이너스 2는 이미 여기서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또 다른 근 하나는 뭐겠어? 1이겠지.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a라고 치고 여기가 b라고 치면은 여기 x좌표가 1인 걸 구한 거야. 그러니까 y좌표는 그냥 이 둘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y좌표 얼마겠니? 6이겠지. 이렇게 하면은 4번이 끝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쉽잖아.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뭐만 알고 있어도 교점이 근이라는 개념만 잡혀 있어도 그냥 한 중난이도 문제는 다 푼다고. 일단 나한테 질문 없이도. 알겠니? 교점은 근이다.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 자 너네 혈내근의 성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혈내근의 성질이 뭐였어? 유리수 계수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이 무리수인 근이 나오면 반드시 혈내 관계인에도 근으로 존재한다.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럼 잘 봐봐. 자 여전히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한 교점의 x좌표를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준 거야. 그럼 어쨌든 쟤네 둘이 만났으니까 문제 풀 때는 교점 방정식 세워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교점 방정식 세워놓고 나서 한 교점의 x좌표를 줬다는 거를 이 방정식의 근을 준 거야. 근데 여기 유리수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이거 다 정리를 해봐. 자 이런 방정식이 나올 건데 이거 분명히 유리수계수 방정식이야. 그럼 근 하나가 무리근이 나왔으니까 혈내근의 성질에 의해서 다른 근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근을 합을 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럼 저거 실제로 더하면 2가 돼. 그래서 a는 얼마가 돼? 1이야. 그냥 두 근을 곱해. 그럼 두 근의 곱은 b 더하기 1이야. 저거 빼면은 마이너스 1이야 두 근의 곱. 그럼 b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구하면 되는 거고. 넘어가 되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해볼게. 이차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 것 같다. 자 그러면은 뭐 하면 되겠어? 일단 이렇게 교점 방정식 세우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교점은 근이니까 판별식으로 갈 거야. 자 4분의 d로 조사해. 자 그럼 2, 4 빼기 2에 1 마이너스 k 요게 4분의 d야. 4 빼기 2 플러스 2k.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면 2k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지?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1번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2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얘는 2k 플러스 2가 0이다. 얘는 2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지. 그럼 요거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얘는 k가 마이너스 1이다. 얘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면 끝. 넘어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